안녕하세요. 헤드헌터 TV의 박기복입니다. 오늘은 제 7강 헤드헌터와 서치폼스 모임 카페에 나온 고민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초보 헤드헌터 고민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비니 님이 올리신 글이네요. 시작한 지 2년여 남짓 몇 개의 석세스가 있었지만 제 후보자를 직접 석세스한 것보다 동료 대표님의 추천 후보자가 제 고객사에 성공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외국계 정보 관련 업체에서 영업으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대기업 또는 중소반도체 기업의 특정 부서의 한두 분만을 컨택하며 영업을 하다 보니 퇴사 후 인맥이 그리 넓지 않았고 근무했던 회사에서 영업과 애널리스트 인원을 빼면 대부분 본사나 싱가포르에서 다이렉트로 운영을 하다 보니 타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도 적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서치폼에서 공유되는 포지션은 대부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포지션이고 서칭 사이트에서 검색해봐도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힘들더군요. 그만큼 인맥이 중요하고 해당 업계에 몸담없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상태겠지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2년차에 투정 부리는 것이 우습기도 한데 뭔가 답답함만 듭니다. 모르고 헤매는 것이 당연한데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건지 제가 너무 서두르는 건지 아니면 지금 서치폼과 제의 역량이 맞지 않는 건지 저 환경상 지금 서치폼 운영 방식이 맞긴 하지만 재택근무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 건지 마땅히 고민을 토로할 것도 배울 것도 없어서 이 새벽에 고민글을 남겨봅니다. 맞습니다. 이분의 고민이 제가 보기에는 딱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상 저희 서치폼 운영 방식이 맞긴 하지만 재택근무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 건지 그렇죠? 이분 바로 재택근무 아닐까요? 일단 이분 보면은 영업을 했기 때문에 오더 테이킹은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 오더는 있는데 그 오더에 맞는 후보자 매칭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동료나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는 후보자가 결국은 석세스하게 되는 케이스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하기 때문이죠. 결론은. 재택근무한다는 것은 이 후보자 찾는데 본인의 열정과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엉덩이 붙이고 시간 투입이 부족한 거죠. 자, 헤드헌터 업무를 보세요. 오더 따는 것은 순간이지만 결국은 그 오더에 맞는 후보자 찾는 게 하루 종일 일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택근무 하신 분이 그 오더에 맞는 후보자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이분은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재택근무를 안 해야 됩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올인해야죠. 내가 헤드헌팅 업무에 올인하지 않고 석세스가 나길 바라는 것은 그건 거저먹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주변 동료나 대표님은 하루 종일 본인 오더를 찾고 있는데 본인은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지금 그 석세스가 안 난다. 후보자를 못 구한다. 물론 본인이 일은 하겠죠. 그죠? 그 잡사이트는 먼저 뒤져보겠죠. 그런데 잡사이트 한번 딱 뒤진다고 해서 그게 다일까요? 과연? 자, 보십시오. 자, 신입 헤드헌터의 어려운 점 뭘까요? 첫째는 오더 따는 거죠. 두 번째는 후보자 찾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신입 헤드헌터한테. 그런데 지금 이분은 오더는 땄어요. 오더는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 후보자를 못 찾는 거죠. 후보자. 자, 일단은 제가 이분께 조언해 드리는 것은 헤드헌터로 성공하고 싶은 비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처한 환경이 재택근무밖에 안 되는 건지 이 정확한 이 본인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투잡을 해야 되는
이유가 헤드헌터보다는 지급 투잡하는 그 업무에서 더 성과가 많이 나오고 주 수입 캐시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은 지금 그 일보다는 헤드헌터를 해서 더 수입이 많은 건지, 본인의 노선을 먼저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두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는 기존에 본인이 하던 일, 두 번째는 헤드헌터 일. 자, 그러면은 본인의 기존에 하던 일을 손을 놓을 수 없는 경우라면 결국은 방법은 이 오더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오더를. 왜냐하면 본인이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오더 테이킹에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이 후보자 찾을 시간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영업을 잘하기 때문에 오더를 많이 만드세요. 오더를. 자, 오더를 많이 만들어서 이 후보자는 타인의 도움을 빌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존 재직 중인 회사의 헤드헌터나 대표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결국은 이 후보자는 타인의 헤드헌터의 도움을 받아서 석세스를 향상시키는 거죠. 성공을.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본인이 영업을 잘하면은 일단 오더가 많지 않습니까? 오더가 많다 보면은 다양한 포지션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 포지션에 투입되는 헤드헌터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1명, 2명, 3명. 왜냐하면 본인 오더에 이 헤드헌터들이 추천해서 점점 합격자가 늘어난다면 더 많이 달라붙습니다. 더 많이. 그래서 본인이 그 양질의 고객사 발굴에 주력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본인의 오더가 계속 늘어날 것이며 또 그 후보자를 찾아주는 헤드헌터 분들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자, 이런 전략을 꾸준히 밀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 오더가 뭐 1년에 한 5개에서 20개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 본인이 찾는데 후보자 찾는 게 시간을 투입할 수 없으며 전화로랄지 아니면 지인 추천이랄지 해서 이 영업, 오더 테이킹의 시간을 더 늘리는 거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본인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는 케이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후보자들은 타 헤드헌터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본인의 스킬을 계속 키워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자, 기존에 본인이 했던 업무가, 그러니까 투잡하는 지금 업무가 실제적으로 수입이 별로 없다. 자, A 볼까요? A, B가 있어요. A는 지금 투잡하는 일, B는 헤드헌터 일. 아까 A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투잡하는 일에서 그렇게 수입이 좋지가 않다. 그렇다면 헤드헌터에 집중을 해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본인이 오더가 있기 때문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오더를 좀 잘 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본인 오더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만 잘 찾는다면 이 헤드헌터에서 수입을 많이 창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 루비니님은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나이는 아마 한 40대 아직 40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헤드헌터 하기 나이에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헤드헌터로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좋은 나이예요. 그리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또 이 헤드헌터로서 직업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헤드헌터를 했는데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헤드헌터로서의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 케이스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따라서 본인이 이 오더와 영업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는 후보자만 본인이 스킬, 이 후보자 찾는 스킬만 키운다면 앞으로 이 헤드헌터에서 수입을 굉장히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포텐셜이 뛰어나요. 말 그대로 1억 연봉을 끊을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갖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비니님은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이 방송을 듣는다면 자, 어느 곳에 본인의 핵심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 자, A에 집중할 것인지 B에 집중할 것인지. 그렇죠? 자, 본인이 A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하라 했죠? 영업 스킬을 더 장점을 개발을 해서 오더를 많이 따라. 그죠? 그 오더를 타 헤드헌터한테 도움을 요청을 많이 받아서 콕을 더 키워라. 오더가 많으면, 양질의 오더가 많으면 이 리서치 역할을 해줄 헤드헌터 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외국계에 근무했기 때문에 일단 수수료가 좋고 그 회사가 어떤 강소기업이랄지 중견기업이랄지 또는 그 회사에서 석세스가 난다면 아무래도 이 기존의 헤드헌터 분들을 많이 추천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더를 많이 늘리시면 되고 또 비전략, 헤드헌터로서 올인을 해보겠다 하면은 본인이 후보자 찾는 스킬을 늘리라 이거죠. 자, 후보자 찾는 스킬은 본인이 해보면 점점 늘어요. 회사에 오셔가지고 타 헤드헌터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또는 대표님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후보자 찾는 스킬은 점점 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루비님께서 질문했던 초보 헤드헌터로서 고민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오늘 한 방송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한번 써놓은 걸 한번 볼까요? 저는 헤드헌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인맥관리입니다. IT 관련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 인맥이 정해져 있었기도 하지만 저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아직 기반이 없어 알던 대표님이나 거래처 전화는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너무 눈치가 보입니다. 아무튼 고민하신 부분 모두 공감합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누구나 아쉬운 소리, 부탁하는 소리는 눈치가 보이고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이 영업 업무를 했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 자체가, 헤드헌터 일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헤드헌터의 마케팅 노하우 공개해서 얘기했듯이 숙달입니다. 숙달.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자꾸 해보다 보면 그냥 이걸 즐기는 거죠. 즐겨야 되죠. 그러니까 거절의 자유를 즐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탁을 하면 그 상대방은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 남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선뜻 해줍니까? 왜냐하면
그게 무슨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걸 해주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상대편 입장에서는 거절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본전인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거절에 익숙해지라는 거죠. 자, 또 이분께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그동안의 인맥 관리입니다. IT 관련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아는 인맥도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저는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월급쟁이 할 때는 전혀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하루 출근해서 그냥 오늘 일만 끝내고 빨리 퇴근하는 게 월급쟁이들의 최고의 목표지 않습니까? 주말만 기다리고 월급날만 기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어떤 플랜이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쟁이 하는 기간 동안 나는 헤드헌터를 하고 싶다. 나는 이 월급쟁이를 앞으로 1년만 하고 1년 후에는 헤드헌팅 사업을 할 것이다. 본인이 이런 비전과 목표가 있었다면 월급쟁이 하면서 그냥 보내지는 않았겠죠. 그죠? 만약 헤드헌터를 하려고 했으면 거래처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고 다니고 또는 어떤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서 명함 교환도 많이 했고 또 인사 담당자들도 거래처 인사 담당자들하고 인맥도 많이 뚫어놨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거래처 인사 담당자 명함도 많이 챙겼을 거고 그 업종에 맞는 후보자들 명함도 많이 챙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월급쟁이 할 때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헤드헌터 사람의 희망님께서 댓글을 달아놨어요. 공감합니다. 월급쟁이 할 때는 전혀 사업적 마인드가 없기에 투자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투자가 없다는 게 본인이 시간 노력을 투입을 안 한 거죠. 아까 말한 인사팀 방문이랄지 후보자 명함 교환이랄지 거래처 사장님 만나러 다니는 거 또는 어떤 세미나랄지 하루하루 때우기 바쁘다 보니 어떤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 드물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헤드헌터를 준비하는 분들, 내가 헤드헌터를 해보겠다는 사람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반드시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현업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참 편합니다. 그런데 헤드헌터를 딱 시작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업에 근무할 때는 현업 업종 인더스트리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쉽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현업에 있을 때 거래처, 회사, 직원 명부 확보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화장품 업계 근무했다면 화장품 업계 직원 명부를 한번 쭉 구해 보십시오. 그 직원 명부를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화장품 업계가 A부터 Z가 있다면 그 직원 명부를 하나 둘씩 다 확보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직원 명부를 보고 A 업계에 있는 사람 B 업계로, B 업계 C 업계로, C 업계를 D 업계로 이렇게 계속 후보자를 추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헤드헌터 인생의 꽃이 되고 아마 1억 연봉은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준비된 헤드헌터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준비를 하고 헤드헌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회사 그만둬서 취업이 안 되니까 이때부터 헤드헌터를 해보겠다. 그때 달라들면 정말 힘들죠. 본인이 아무 준비도 안 됐기 때문에 헤드헌팅 업은 제가 1인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직장인 여러분, 헤드헌터를 꿈꾸십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 준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헤드헌터로서 성공한 길을 걷게 되실 겁니다. 자, 이상 헤드헌터 TV의 박기봉이었습니다. 본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